리드라는 건 뭡니까?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사람들을 규합시켜 나가는 능력과 의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성품이라 그랬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다시 로쿠커 구범 강경수입니다. 저는 기업교육 전문 강사로서 교육을 하는 게 저의 업이죠. 예. 아마도 이 국회 말고는 강의를 다 다녀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업이 주죠. 그런데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기업의 팀장이나 그 임원들이 저에게 이런 토로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진짜 힘들어요.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친구는 이 공기업에 임원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요. 그 친구도 제가 이런 일을 하니까 전화가 와가지고요. 경수야, 진짜 요즘 직원들 얼마나 참아야 되나? 진짜 답을 좀 줘, 답을 좀. 이렇게 토로를 하는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임원들이, 상사들이, 기성세대가 그렇게 부하들을 바라본다는 것은 부하들이 그걸 못 느끼겠습니까? 부하들은 그게 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서로 어떤 세대 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더 책임이 많을까요? 누구에게 이겠습니까? 당연히 기성세대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MZ세대들은요, 이 일하는 주역들이라니까요. 리드라는 건 뭡니까? 리더십은 뭐예요? 사람들을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가지고요, 사람들을 규합시켜 나가는 능력과 의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성품이라 그랬거든요. 결국은 어떤 이게 목표를 향하여 그 사람들을 규합시켜 나가는 능력과 의지를 발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책임이 리더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을 부려야죠. 부리고 어떤 조직의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임원들, 기성세대가 먼저 이 MZ세대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MZ들도 물론 이제 기성세대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일도 잘 되고 삶도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주제는요, 이 일과 삶이 동반 성장하는 방법으로서 MZ세대에게 공감대가 높은 그런 어떤 주제 탑10 중에 두 번째였거든요. 첫 번째, 주도적인 언어에 있어서 이번에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얘기는요, 이 세대 간을 서로 좀 이해하는 데서 답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대의 구분에 있어서 말이죠. 이 X세대는 왜 X세대라고 할까요? X세대는 그 이전이 뭡니까? 이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죠. 베이비 부머는 전쟁 이후에 어떤 이게 말이죠. 이제 이게 전쟁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으니까 애기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했는데 X세대는 1965년부터 79년 뭐라고 특별하게 특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어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X세대라고 한 거예요. X세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X세대와 그 이전 세대는요,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어요. 다 성공지향적이고 조직 중심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런 어떤 세대 갈등이 크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이전 세대와 베이비 부모와 X세대 간에 또 차이점이 있긴 있어요.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그 이전 세대는, 베이비 부모 세대는 산업화 시대의 주역들이에요. 그런데 X세대는 민주화 시대의 주역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좀 받은 교육들, 정치적인 그런 영향 받은 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전 세대들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파가 많고 X세대는 좌파가 많은 거죠. 현대 50대가 좀 그런 영향들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회사에서 일을 하는 데는 그 이전 세대와 X세대가 큰 갈등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됩니까? Y세대로부터. 왜 Y세대냐? X세대 다음이기 때문에 Y세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 Y세대는 1980년부터 94년도까지 탄생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회 젊은이로서 나가서 일을 할 때 뉴 밀레니엄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Y세대를 밀레니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밀레니얼. 이 사람들은요, 어떤 이게 자랄 때 PC 환경, 그리고 어떤 이게 게임 이런 것들을 하고 자랐거든요. 저희들 자랄 때는 PC가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Y세대는 그러했다는 거죠. 저희 집에 2남 1녀가 있는데 두 아들들이 말이죠. 아들놈들은 이 Y세대에 해당이 되거든요. 어릴 때 옆집에 가서 게임 한번 말이죠. 붙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했던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거든요. 그게 Y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Y세대는 어떤 또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요. X세대와 그 이전 세대는 어떤 이 조직 중심적이고 성공지향적이고 큰 갈등이 없었는데 XY세대는요. 2000년 뉴 밀레니엄을 가기 전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IMF가 있었던 거예요. IMF가. 그런데 IMF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아버지들이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직을 위해서 한평생 직장에서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데 기업이 망하기도 하고 기업이 워크아웃 당하기도 하고 기업에서 개인을 직원들을 워크아웃을 시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Y세대는요, 이 개인주의 지향이 강한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조직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어떤 공무원으로 이렇게 막 나가기도 하고요. 워라밸을 주장하고 그렇게 했던 세대가 Y세대거든요. 그런데 Y세대하고 그 다음 XYG, 그 다음이니까 G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젠지라고도 합니다. 미국에서 그죠? 제너레이션 G라고 해서 젠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젠지들은 저희 집에 2남 1녀 중에 늦둥이가 이 젠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걔는 2000년도 이후에 탄생을 했는데 2001년도에 탄생을 했는데요. 2001년도에 탄생을 했는데 그런데 걔가 자라는 것을 볼 때 제가 이런 말을 저희 아내한테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신인류 같다, 신인류. 어떤 컴플렉스가 없어요, 컴플렉스가. 여기는 이전에는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요, 어떤 이게 참, 이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 아픔들이 있는데, 여기는 Y세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들이 어떤 IMF를 겪는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컴플렉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경험이 현재 그 사람의 은행을 부자연스럽게 자꾸 잡아 끄는 것을 그걸 컴플렉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G세대는 그게 없어요. 젠지는 그게 없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여기 Y 밀레니얼하고 좀 다르다니까요. 젠지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장 우선 가치는 사회적 공정이에요. 공정이라니까요. 우리는 공정 이런 것보다는 그죠. 어떤 이게 진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공정, 비공정 그런 거 따지지 않았거든요. 안고 살아왔던 세대가 그 이전 세대들이거든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런데 젠지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 공정에 어긋나면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합니다. 여기는 X세대하고 그 이전 세대는 이게 어떤 그 구분이 일하는데 그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이전 세대는 좀 우파적이고 X세대는 좌파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젠지들은요, 저희 딸에게 이렇게 가끔 물어본다니까요. 이런 어떤 사회적인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면은요, 좌우 전혀 어떤 편향이 없어요. 그냥 그 건 바이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를 한다. 자기 의견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뭔가 이 젠지들이 그죠? 하여튼 좀 Y세대하고 좀 다르다는 그런, 다릅니다. 그리고 이 알파 세대는 그죠? 이제 청소년들이죠. 저는 이 친구들하고도 같이 1년에 2번씩은 겪거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가 되면은 이 친구들이 말이죠. 물론 G세대도 오고 말이죠. 중고등학생 또 초등학생 이런 캠프를 운영을 하는데 그런데 알파 세대 이 친구들이 말이죠. 제가 캠프를 진행을 해보니까
부모들은 어디 위세대일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가서 형들하고 잘 지낼 수 있을지 그걸 걱정을 해요. 왜? 이들이 자랄 때는 그러했거든요. 우리도 가장 무서운 게 1년 선배였잖아요. 1년 선배. 제가 중학교 때 핸드볼 이게 지금 이게 아마추어 그죠? 생활 스포츠가 아니고 엘리트 스포츠로서 오전 수업만 하고 말이죠. 이 어떤 그 운동을 하고 시합 앞두고 나서는 아예 뭐 수업도 안 들어가는 그런 어떤 이 운동 선수였는데 1학년을 하고 성적이 너무 떨어지니까 제가 겨울 방학 때부터 이 동계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어요. 제 친구 한 명하고 둘이 이거 운동을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방학이 끝나고 왔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인데 운동 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 그쪽에 핸드볼 부에서 빠진다고 말이죠. 배트를 10방을 맞았습니다. 이 친구는 20방을 맞았어요. 친구는 왜 20방을 맞았느냐. 저는 방학 때 동계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제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제가 그만두기 위해서 안 하겠습니다. 편지를 썼거든요. 편지를 썼다고 저는 10방을 맞았고 이 친구는 그냥 안 간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에게 그런 배트를 10방, 20방씩 때리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그러니까 군사문화 시대였죠. 군사문화 시대. 그래서 1년 이 선배 간에 훨씬 더 말이죠. 힘들고 까다롭고 그죠? 불편하고 그러했거든요. 그런데 얘들은요. 그게 없어요. 전혀 없다니까요. 심지어 초등학교 중학생도요. 같이 있어도 잘 지내요. 한 살 많으면 형, 누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몰라요. 여기 알파 세대 중에 한 아이가 왔는데 여기에는 알파 세대는 어떤 거죠? 메타버스, AI 아주 창의성이 뛰어난 이런 아이들이에요. 여기 오는 애 중에 로건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그런데 얘가 4학년 때 왔는데 5, 6학년 형들하고 이 트러블이 일어난 거예요. 트러블이 일어났는데 5, 6학년 형들은 여러 명이 왔고 자기는 혼자인데 그러면은 그 형들하고 말이죠. 어떤 이게 서로 다툼이 일어나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당연히 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견디기가 힘들어가지고 나가야 될 텐데 그거 중지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제가. 밤만 되면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이 어떤 형들하고 6학년 형들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런 이 질문을 이렇게 어느 편들기보다는 묻잖아요. 묻는데 그 로건이가 이 알파 세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선생님, 저는요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말을 하면 저런 일이 벌어질 거 난 다 상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나갑니까? 난 나가지 않아요. 이 캠프 마칠 때까지 난 여기서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다르구나. 우리 때 같으면은요 그런 형들하고 그게 어떤 알력이 있고 하는 것 같으면은요 뭐 집에 엄마한테 연락을 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도망가 버리거나 이렇게 할 텐데 달라요. 이 알파 세대는 하여튼 이게 전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주 문제가 되는 것이 X 세대 이전과 이 어떤 Y, Z, G 시대 이거를 합쳐가지고 밀레니얼과 젠지를 합쳐서 MG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MG 세대. 예, 밀레니얼과 이 젠지들을 합쳐서 MG라고 하거든요. 주 전선은 여기거든요. 여기요. 참 XY 그죠? 남녀도 XY지 않습니까? XY고 그래프도 말이죠. 이 함수도 XY인데 하여튼 XY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이 주전선이 여기인데 그런데 Y세대는 이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강하니까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워라벨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잖아요. 그 일과 삶의 균형을 갖자는 것이거든요. 일과 삶의 균형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뭐냐면은 퇴근 이후에 나의 삶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탈퇴근. 그 이후는 연락하지 마. 연락 안 해요. 하면 안 돼요. 그죠? 지금 현재는. 그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예요. 일과 삶을 완전히 분리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분리를 해버리는 게. 그때 어떤 같이 유행했던 말들이 욜로. 욜로가 뭡니까?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뿐이다 사는 거.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은 그죠? 그냥 일 어떤 직장에 가서 의무적으로 그냥 하는 거고 내 삶을 즐기는 것이 이게 중요하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말들이 이때 나왔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왔습니까? 코로나가 온 거죠.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요. 일과 삶의 분리가 아니고 아예 오지 마. 집에서 재택근무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이후 더 이상 워라밸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기가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워라밸 이야기 하는 것 때문에는 좀, 그죠? 뭔가 이게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게 바로 오늘의 이 주제입니다. MZ세대 공감대 높은, 그죠? 이 주제 탑10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워라밸이에요. 워라밸. 워라밸은 뭐냐면은 work and life blending이에요. 블렌딩이 뭐예요? 술 블렌딩 한다 그러잖아요. 섞는 거예요. 섞는 거. 블렌딩. 그러니까 집에서 코로나가 오니까요. 그냥 재택근무 또는 하이브리드 근무 이런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리니까 이제는 일과 삶을 분리하는 게 의미가 적어진 거예요. 자, Y세대는 이때는 PC하고 게임을 했다면은요. 젠지들은 뭐냐 하면은요. 젠지들은 스마트폰 세대. 완전히 디지털 네이티브들이라니까요. 집에서 이걸 하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디지털 네이티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여기는 일과 삶을 분리하는 것이고 여기는 일과 삶을 섞는 거예요. 섞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를 했을 때 조직에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요? 섞었을 때 시너지가 날까요? 그죠? 조직에서 교육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목적도 뭐냐면은 뭐 때문에 하느냐 하면은 조직의 시너지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조직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직이 잘 돼야지만이 나의 삶도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너지가 어느 쪽에서 시너지가 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너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이 현존하는 이게 참 경영학계, 그죠? 세계적인 경영학자죠. 짐 콜린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굿 투 그레이트 이런 좋은 책도 있고 명저도 있고 하지만서도요. 빌 투 라스트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책은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69페이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는 오와라는 악령이라 그랬어요. 이 악령을 떨쳐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엔드라는 영신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여러분, 이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안정을 선택할 것인가? 당연히 말되죠. 그런데 이것도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어떻게 하면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안정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안정 속에서도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말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첫 번째 것은 오화로 연결한 것이고요. 두 번째 것은 엔드로 연결한 것이거든요. 어떤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화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엔드는요. 엔드로 연결을 해야지만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시너지를. 시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너지, 그죠? 시너지 할 때 많이 등장하는 게 이 기러기 철새 아니겠습니까? 철새는 혼자서 날아갈 때 더 멀리 가겠습니까? 함께 날아갈 때 더 멀리 가겠습니까? 당연히 함께 갈 때죠. 그죠? 앞에 이 기러기의 이 날개짓의 그 편성 효과로 뒤에서는 좀 가볍게, 그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을까요? 71%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예요. 시너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라면 혼자 가고 멀리 가라면 함께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시너지를 뜻하는 것이라니까. 예. 그러면 함께 가야 되겠습니까? 혼자 가야 되겠습니까?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너지에 대해서 시너지를 일으키고 못 일으키고는 누구한테 달려 있는지 압니까? 리더에게 달려 있어요. 리더가 시너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시너지의 정의가 뭔지 압니까? 시너지의 정의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는 것이에요. 오케이? 이 문장을 이렇게 수치화하면은 분명해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30, 100, 여기가 전체이지 않겠습니까? 요 전체는 1 더하기 1 부분의 합보다도 더 커야 돼요. 같거나 작으면 시너지가 안 일어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도 더 크다라는 것이 시너지인데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것 같으면요. 자, 널판지가 있습니다. 널판지를
10kg 장력으로 내리치면 부러지는 널판지가 있다 칩시다. 두 장을 겹쳐 놓으면은 이론적으로는 20kg 장력으로 내리치면 부러져야 됩니다. 부러질까요? 부러지지 않을까요? 부러지지 않습니다. 두 장이 합쳐서 10kg 장력이 합쳐서 저항하는 능력이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한 3, 40kg 장력으로 내리쳐야지 부러진다니까요. 그게 시너지. 그 수치가 더 증가해 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말이죠. 100명의 교향악단이 올라가 있는데 모두 다 똑같은 악기를 연주를 할 때 그 음악이 더 아름답겠습니까? 다 다른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할 때 더 아름다울까요? 당연히 다른 악기죠. 그죠? 각자가 또 다른 악기를 각자 연주할 때보다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연주했을 때 아름다운 심포니가 나오는 거예요. 뮤직이죠. 원더풀 시너지라고 그랬어요. 뭔가 더 품질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퀄리티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각자가 일을 할 때는 뭔가 해결이 안 되는데 함께 하니까 뭐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말이죠. 이게 미션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질 때 이럴 때도 우리는 시너지가 났다 그래. 그런데 시너지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100명의 교향악단이 올라가 있는데 전부 다 똑같은 악기를 연주하고 있으면 시너지가 날까요? 하지 않을까요? 나지 않죠. 전부 다 다른 악기를 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너지의 본질은 뭐냐면요. 다름에 있는 거예요. 다름. 차이점에 있는 거예요. 차이점은. 다르기 때문에 시너지가 일어난다니까요.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둘 이상 있을 필요가 없죠. 한 명만 있어도 되잖아요.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회 중에 어느 동창회 가면 제일 재밌습니까? 초등학교요. 왜 초등학교가 제일 재밌을까요? 다름이 있는 거예요. 다름이. 같은 사람들끼리 있으면 좀 편안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끼리 있으면 어떻습니까? 재밌고 익사이팅하다니까요. 그게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회 가면은요, 뭐 어떤 시장의 상인들도 있고요, 농사 짓는 친구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저 같은 프리랜서도 있고요.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예요. 그래, 또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과 달리 저한테만 있는 그런 다름이 제 초등학교 동창회 가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성이라는 종이 있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는 여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가면 여성이 있는 거예요. 여성이. 남자들끼리만 있을 때 재밌겠습니까? 남녀가 같이 있을 때 더 재밌겠습니까? 남녀가 같이 있어야지만이 뭔가 스파크도 일어나고요. 더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게 시너지예요. 시너지. 그래서 이런 시너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너지를. 그런데 말이죠. 일과 삶을 분리를 했을 때 완전히 분리하는 거 이거요. 말은 균형을 유지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분리했을 때 시너지가 날까요? 아니면 뭔가 섞었을 때 그 다름이 서로 함께 했을 때 시너지가 날 가능성이 많을까 하는 것이죠. 자, 잘 아시는 분이죠. 이 아마존 창업자, 그죠? 잽 베이조스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워라벨은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된 개념이지만 이를 잘못 적용했을 경우에는 조직보다 개인의 삶만을 생각하는 개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워라벨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죠. 워라벨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일과 삶은 실제로 하나의 원이라는 거. 이게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뗄 수가. 제한테 교육을 온 그 회사 중에 경남에서 탑10 안에 들어가는 토목회사를 운영하는 CEO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행성까지 와서 교육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에 갈 때는 가가지고 볼일을 보고 호텔에서 자고 아침에 그분 집에 가서 이렇게 창원인데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일과 삶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삶은 엉망으로 하면서 회사 일을 잘한다. 이거 자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일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이 가정 삶은 잘 지킨다. 이거 자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안에서 새는 쪽박 밖에서도 새고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과 삶 이건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렇지. 그 시너지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해가 되기도 했는데 그죠? 잽 베이조스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동아일보 신문에서도 말이죠. 워라벨을 넣으면 워라벨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게 그렇습니까? 이 재택근무하는 거 전형적인 어떤 이 워라벨이지 않습니까? 제가 상공회의소 강의를 갔는데요. 상공회의소 강의를 가니까 그 팀장이 위에 그
본부장하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이걸 승인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월차 연차를 시간차로 쓰는 것을 이걸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월차는 뭡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쉴 수 있는 것이고 연차는 한 달에 1년에 뭐 몇 개 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시간으로 쪼개가지고 일하는 중에서도 내 어떤 개인적인 삶의 일을 볼 일이 있으면 그 갔다 와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발전의 법칙이 있어요. 역사는 반드시 민주화로 갑니다. 그래서 북한도 언젠가는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지 몰라요. 민주가 아니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편리하라고 가요. 모든 게 점점 편리한 방향으로 한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합리화예요, 합리화. 어떤 것이 합리적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그죠? 일을 하면서 나 일을 하고 싶은데 잠시 내 볼일 보는 거, 그거는 내가 오케이. 그죠? 그냥 뭐, 우리 때 같으면 그냥 아이고 상사한테 얘기하고 나갔다 올 텐데 지금 이 친구들은 젠지, 그죠? MZ 세대들은요, 사회적 공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1과 3, 오케이. 그냥 그렇게 하질 않고 내 월차 연차에서 빼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냥 일을 하다가도 자기 볼일을 보고 또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섞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여행하는 게 일이 되는 이런 어떤 직업들도 있어요. 지금 많은 인플루언서들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한테 이 교육을 온 이 프로슈머들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프로슈머가 뭐예요? 프로듀서와 컨슈머 합성어, 엘빈 토플러가 만들어낸 말이지 않겠습니까? 생산 소비자들이죠. 저도 집에 써요. 프로슈머예요. 전기를 소비하기도 하지만 저희 지붕에서는 태양광에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모두 다 프로슈머였어요. 옛날에 한번 보세요. 원시 시대, 농경화 시대 말이죠. 일과 삶이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그냥 삶이 일이고 일이 삶이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씩 분리되다가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일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다시 통합이 되자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걸 원시 반본이라고 그래요. 원래 시작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원시 반본의 시대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어떤 이 프로슈밍, 그죠? 생산과 소비를 같이 하는, 노는 게 일이 되고 소비하는 게 생산이 되고 하는 그런 어떤 거죠. 구분할 수 없는 그냥 함께 가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어떤 이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저는 이렇게 고전을 이렇게 좀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읽다 보니까, 왜냐하면 서양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서술을 해놓은 것이 말이에요. 연역급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들은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긴 한데, 저한테는 동양 고전의 그 사자성어 같이 짧게 탁탁 있는 게 이게 말이죠. 저는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관련된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그죠? 개인적으로 어떤 좋아했던 것이 일적으로 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일에서 배웠던 거 가지고 개인적인 삶에 적용하는 것도 많이 있죠. 어떨 때 더 시너지가 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각도에서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진리를 우리 탐구해 갈 때 그 뭐라 그럽니까? 정반합이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변정법을 얘기하는데, 이 뭡니까? X세대는 그 이전 X세대의 어떤 이 지배적인 가치, 정립된 가치는 뭐였냐면은 조직 중심이고 성공지향적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조직을 위해서 어떤 이 충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IMF가 터져가지고 전부 다 가족이 어떤 길거리에 나앉고 하는 것을 본 게 Y세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케이. 나는 조직에 충성하기보다는 내 개인적인 삶이 더 중요해. 그래서 개인주의가 등장하고 워라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또 이게 어떤 코로나가 등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는 뭐 분리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젠지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더 새로운 통합, 더 높은 수준, 이게 뭡니까? 그게 시너지라니까요. 시너지로 등장한 것이 워라벨이 아닌가. 이런 정반합에 의해서 그렇게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분리를 선택할 것인가, 통합을 선택할 것인가. 그죠? 그리고 OR을 선택할 것인가, AND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게 더 시너지를 내겠습니까? 워라벨을 선택할 것인가, 워라벨을 선택할 것인가.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는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더 이 시너지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더 적합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단순한 컨슈머가 될 것인가, 생산 소비하는 그런 프로슈머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고전 한마디는요, 역시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지지자 불려 호지자라 그랬어요. 좋아하는 자는
미안합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 호지자만 못하다 그랬어. 불려 같지 않다는 것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지자, 불려, 낙지자라 그랬다니까요.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그랬어요. 뭔가 이 시너지는 어떨 때 일어날까요? 뭔가 즐기고 말이죠. 익사이팅하고 하는 그런 데서 시너지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걸 미하이, 그게 뭐냐면은 그 오랍을, 그죠? 뭔가 섞었을 때, 다름이 섞였을 때 말이죠. 일과 삶이 섞이고 이렇게 했을 때 시너지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랍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몰입 작가, 그죠? 플로우. 미하이 직션도 미하이는 뭐라고 합니까? 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과 삶이 섞일 때, 일을 할 때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로 거기에 완전히 몰입을 하게 될 때 그때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진짜 워라밸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그죠? 이 어떤 직장이 잘 되어야지 말이 내 가정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과 삶이 동반 승잔하기 위해서는 워라밸이 더 적당할까요? 워라밸이 더 적당할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어떤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내 안에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자유가 있지만은 항상 우리는 이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패러다임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바라보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